네, 오늘은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LS 일렉트릭 들어왔고요. 매수가 28만 원이고요. 목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목표가를 잡아주세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로 좀 좋은 얘기가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뭐 중장기로 봐도 될 건지 얼마까지 보면 될 건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박한필 대표님께서 LS 일렉트릭을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관세 협상, 상호 관세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파생품으로 이제 지금 전력 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또 발표가 돼가지고 이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섞여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부과돼서 그 부분에서 전력 기기가 한번 출렁거렸다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이번 실적 시즌에 이 관세의 불확실성을 지금 미국의 이제 고객사들한테 전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수주를 또 발표했어요. 네. AI 이제 관련한 빅테크 향으로. 네, 이름은 안 밝혔는데 LS 일렉트릭이 미국 공장이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서 미국에 수요되는 이제 변압기나 이렇게 전부 다 그쪽에 생산하는데 LS 일렉트릭은 고국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아마 이번에 그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이제 고객사들이 다 이 관세에 대한 이 가격 증가 부분은 아마 전부 다 부담하지 않을까. 네. 그걸 어떻게 내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효성중공업보다는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흔들렸고요. 그러나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또 차이가 있어요. LS 일렉트릭은 아직은 조금 변동한 이후에 다 회복을 못했는데 가격 자체가 이제 그 28만 원 정도라면 네. 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대신 30만 원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동원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좀 차트가 조금 이제 준비가 조금 덜 돼서 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관세의 전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중요한데 효성중공업은 상당히 양호한 관세를 다 뛰어넘는 미국 공장에 이제 확실한 인프라의 이 어드밴티지가 있다. 만약에 3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자꾸 밀린다 그러면 저는 효성중공업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을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권해드리고 결국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는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자 얼추 말씀이 일단 LS 일렉트릭보다는 나는 효성중공업이 좋아 보이는데 라는 네. 얘기를 주시면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차라리 교체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LS 일렉트릭도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평균 한 34, 5만 원 정도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 가면 크게 먹을 폭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가면 좀 내려오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리노공업요? 리노공업이요? 네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6,700원요? 46,700원이요. 네. 매수는 좀 최근에 하셨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특별히 리노공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종목을 찾다가 네. 요게 ROE도 괜찮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걸 좀 비중을 더 실어서 들어가도 될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얹어도 될지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이랑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리노공업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도 연평균 한 20%대 나오는 아주 우량한 네. 기업입니다. 다만 7월 이후로 주가는 영 재미가 없어서 이걸 좀 들고 가야 되나 좀 다행히도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거든요. 조금 묻고 그냥 교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이거를 기회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동희 대표님?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 종목은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회사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중저가 스마트폰 쪽에 소켓이라고 뭐 전자기기를 연결하거나 이럴 때 소켓 우리가 그 보면은
그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렇게 뭐 할 때 소켓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종목들이 영향을 보통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밀려서 지금 리노공업 같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금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가려면 일단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30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런 리노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미래 실적도 좋지만 네. 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꾸준한 흐름. 그래서 주가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뭐 30만 원 돌파를 하고 이러면은 다시 한번 아마 신고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결론만 말씀드려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이 종목은 한 4만 7, 8천 원을 돌파를 하면 그때 시세가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아래로 4만 4천 원 이하로 가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인 다음에 관망하시다가 전체적인 시황 자체, 반도체 전체적인 시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베팅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요즘에 보면은 수급 자체도 굉장히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이 많이 팔고 있는 기관들이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영업이익률이 40%나 되고요. 또 자기 자본이익률도 20%대 되고 굉장히 우량한 건 맞는데 하나 놓치신 부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요 회사 연간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자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니까 PER이 3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IT 소부장 기업들 보면 PER이 뭐 10배, 12배 네. 이 정도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이 이미 30배 된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그 좋은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 항상 보면 한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만 가면 거기서 좀 막히는 5만 원, 5만 5천 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시가총액 4조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 거의 뭐 그러면 40배 가까이 네. 간다는 얘기니까 항상 주가가 가다가도 5만 원에 좀 막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 또 주가적인 부분 같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장동욱 파트너의 전략도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 조절하는 쪽으로 전략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최성호님의 종목이고요. FST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22,150원이고요. 목표가 잡아달라고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FST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진행한 이후로 처음 네, 상담이 맞아요. 들어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FST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차트를 전혀 지금 세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FST를 제가 이제 장중에 또 체크를 해서 네. 이제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말씀 좀 드릴 텐데. FST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그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으로 그 SNS 테크와 함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죠. 특히 펠리클 쪽으로 이제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스스로 이 국산화의 이제 선두에 서 있었던 기업인데, 자 이번에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가 올라갔다 밀렸다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코미코라든가 SNS 테크라든가 상당히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뒤늦게 이제 증권사 리포팅으로 해가지고 좀 개법을 했던데 이제 개법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조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오늘 좀 대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루 급등하고 나면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후속 거래가 중요한데 한 이틀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FS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극적으로 지금 이제 도킹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가 터지고 이제 개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의 대량 거래 속에서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이 박스를 이제 돌파를 했지만 지난번에 PSK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PSK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PSK도 이제 장비주로서 잠깐만요. PSK 홀딩스가 잡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천천히 해주세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보시면은 4일 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요 위치에서 이제 개법을 했단 말이죠. 개법한 이후에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오늘 개법한 이후에 여기가 이제 오늘 나온 이제 FST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2, 3일간 쉬거든요. 네. 쉬는데 FST도 오늘 재료가 이제 부각은 됐지만은 대량 거래 이후에 한 2, 3일 정도는 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그동안 행보했던 어떤 답답한 그 박스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한 2, 3일 정도 조금 옆으로 좀 보시는 연후에 거기서 다시 한번 거래를 이제 충분히 잠재우고 나서 올라오면 그게 이제 상당히 탄력이 붙을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을 다시 한번 중기 이평선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르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부장 중에서 가는 종목도 가고 있어요. 코미코나 또 SNS테크나 이런 종목 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이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에 세팅을 이제 엔지니어들도 이제 또 모으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제 소부장도 다 거기 결집을 시키는 모양이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네. 우상향 전개를 해나갈 거로 봅니다. 중기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FST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삼성 관계사고요. 일단 반도체 펠리컬하고 칠러 장비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EUV용 펠리컬 장비를 지금 수년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기사가 하나 떴네요. 이 삼성전자 쪽에 EUV용 펠리컬 공급 단가를 지금 뭐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발 성공해서 이제 공급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이면 더 달릴 재료이긴 합니다. 예전에 요 EUV용 펠리컬 관련된 그 기대감 때문에 뭐 거의 한 4만 원대까지 한번 들어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뉴스도 있고요. 우리 박완필 파트너도 중기 관점에서 보면 괜찮아 보인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옥련심님의 종목입니다. 한미약품 들어왔고 매수가 27만 4천 원인데요. 또 멋쟁이 장동훈 대표님께 네.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냥 장동호 대표님이 아니고 네, 멋쟁이 장동호 대표님께 자 한명 좋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멋쟁이 안 했으면 제가 매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우리나라 국산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가장 뭐 다들 아시는 비만 치료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약 구강이 가능한 먹는 알약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쪽은 이제 주사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에서 구강 쪽이 만약에 가능한다면 지금 가격대를 뛰어넘어서 한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바로 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일단 한미약품이 가려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하고 네.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두에 나서고 한미약품은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약품이 가려면은 인벤티지 랩하고 G2G 바이오 흐름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종목의 차트를 잠시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번 강한 상한가를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미국 쪽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가거나 금리 인하가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벤티지랍하고 G2G 바이오도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아마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G2G 바이오가
16만 원에 16만 5천 원 라인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는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아마 G2G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대를 돌파해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이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좋은 말씀 드려야 되니까 한미약품 32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32만 원대 돌파를 하면 저는 중기 목표가를 35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4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만약에 지지부진해서 안 갔을 경우에는 29만 5천 원, 29만 원 두 라인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차라리 좀 다른 종목들, 요즘에 제약바이오 중에 팁을 하나 드리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미약품이 4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큰 시세가 안 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 그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탄력이 붙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팁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종목이 보면은 최근에 4만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단기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네. 제약바이오 중에 이런 종목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여 종목이 있는데 공부 조금 하시면 여러분들 다 연말까지 대박 종목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욱 파트너가 저기 올릭스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추천한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적중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네. 박수 쳐주는 우리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번 따로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멋쟁이 장동훈 대표님.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멋쟁이까지 되셨는데 박수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봤는데 우리 박광일 대표님께서 STX 엔진을 샀는데요. 지금 1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거보다 좀 더 갔으니까 네. 끝나고 또 바로 방송하시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주거니 받거니 보기 좋습니다. 자, 참조적으로 한미약품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 9천억이네요. 4조가 조금 안 되는데 업계에서 한미약품 평가를 한 5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조면 주가를 환산하면 여기 한 37만 원 정도 네. 라인 되거든요. 앞서 우리 장동훈 대표님 얘기하셨던 중기 목표가 35만 원과 장기 목표가 40만 원 사이. 요 가격이 이제 업계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보면 항상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수년째 박스권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어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위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라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35만에 좀 가까워지면 살짝 한번 그때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전반적으로 참고할 만한 인벤티지 랩, G2G 바이오 흐름도 함께 보자.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 멋쟁이 장동훈 파트너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여기님이 박완필 파트너님도 멋쟁이라고 댓글 또 주셨습니다. 두 분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DX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4,500원입니다. 10%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 한지는 뭐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네요. 네, 자 포스코 DX는 최근에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게 봐야 되는지 기회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이제 좀 대타로 출연했을 때 네. 두 번이나 LNF를 만났어요. 근데 네. 이제 LNF 진단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만 원 정도 왔을 때 좀 2차 전지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조금 부채 비율 때문에 어렵게 나왔었죠. 그 이후에 계속 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고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뭐 BYD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가격 인하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계열사들의 증설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제 자동화 공정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퓨챔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아직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려움을 좀 겪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좀 훑어봤습니다. 잠깐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여기 그리는 건 이제 반전율입니다. 반전율은 이제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변곡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최저점에서 이제 고점까지 올라온 폭에 지금 3분의 2 조정점, 이 자리가 이제 21,200원인데요. 네. 요 라인을 깨서는 안 됩니다. 요 라인을 깨면 좀 강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각오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업황 자체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또 AI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결합해서 나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계열사와 관련된 쪽에 이 수주가 조금 부진하거나 업황이 좀 약화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 DX도 뭐 장기간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바닥을 잡긴 잡았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반등 나오다 좀 무산돼 버리는 게 여전히 좀 밸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도 PR이 30배가 넘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단 지지선 21,200원은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지지선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HJ 종목인데요. HJ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장 대표님 네. 그 추천 한번 하길래 한번 기다렸다가 샀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매도를 했어요, 그거를. 아, 네. 그래서 이 빨리 매도를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러면 다시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망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또 여쭤봐 볼게요. 예. 네. 자, HJ중공업은 이 시간에 우리 장동호 대표님 좀 여러 차례 관심주로 좀 네. 소개도 했었고 지난주에도 또 소개를 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쭉쭉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좀 빨리 파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평균 매수를 하면은 13,000원 구간을 잡고 이렇게 분할로 매집을 하면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한 100% 정도, 2배 정도 지금 단기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단기로 올라왔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목표가를 그때 얼마를 말씀드렸냐면 1차를 2만 원, 2차를 3만 원 드렸거든요. 네. 3만 원 가려면은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날아가는 종목은 매도를 하면은 다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보통 이제 매매를 할 때 5일선 위치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5일선 위치가 2만 원 정도 걸쳐 있는데 여기서 2만 원까지 빠지면 또 단기 추세가 이탈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 초반 정도는 1차 사시고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안 가고 아래로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한 템포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수익이 나면서 가면은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손절 라인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만약에 올린다면 한 22,000원 정도를 지지 라인 잡고 22,000원, 2만 원 정도 지지 라인 잡고 HJ중공업을 왜 제가 계속 이렇게 더 갈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MRO 관련 우리나라 국내 1호 업체입니다. 네. MRO라는 거는 유지 보수, 정비,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미국 군함을, 구축함을, 항공모함을 유지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는 데는 기술적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 그리고 아직 이게 발주가 시작도 안 됐고요. 만약에 발주가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의 영광이 2019년도에 얼마였냐면은 5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이 2만 원이고. 과연 이렇게 따지면 이 종목이 비싼 거냐 아니냐는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조금 분할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박한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STX 엔진도 이쪽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HID 중공업, STX 엔진 또 계속 상담을 드려서 세진 중공업, 뭐 오리엔트 정보 네.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관련주로 한 7, 8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종목 좀 같이 놓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자주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좀 지난주부터 또 다시 수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너무 올라서 이제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가격이긴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약간 좀 매매 관점에 또 들어왔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조금 아쉬우실 것 같지만 이미 한번 조금 시세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도 22,000원이나 23,000원 초반 부근에서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한화오션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2만 원인데 자, 요건 저도 궁금합니다. 하반기도 쭉 조선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하나오션은 뭐 최근에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매일매일 호재가 나오고 다 이제 오늘 주가가 모처럼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오션은 뭐 밸류로 보면 좀 상당히 부담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 타겟되는 그 이제 상품 시장 자체가 제품의 시장 자체가 미국으로 확장이 됐고요.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LNG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시장 자체가 이제는 잠수함, 원래 잠수함을 했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좀 방사청 쪽이나 이런 쪽 관련했지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번에 보면 이제 또 폴란드나 이런 쪽까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수주가 일단 이번에 이제 쇼리스트에 그 이제 독일 기업과 함께 우리나라 하나오션 또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쇼리스트에 선정이 됐는데 이 지금 독일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기술력은 우리나라보다 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이런 쪽은 이제 독일이 한 4, 5위권, 우리나라가 이제 7, 8위권 정도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적기에 또 좀 그 나라가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그 필리 조선소의 인수와 함께 이번에 백악관의 이제 예산국장의 보좌관이 또 SNS로 조만간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 좀 중요한 군함과 관련된 발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고탄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네. 지금 물량의 공방은 현대중공업이 좀 쉬는 사이에 하나오션이 그런 뉴스로 타고 올라갔다가 오늘 음봉이 났습니다만 지금은 판단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추세는 지금부터 우리의 투자의 명언이 있죠. 추세는 추세에게 물어라. 네. 일단은 박스 돌파 이후에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니까 이 종목이 나름대로의 밸류 부담과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반영돼 있지만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박스 상단부를 일단 통과한 다음에 멈춰 있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까지 이제 합병해서 이제 굉장히 그 앞으로 방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똑같이 이제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에 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차분하게 물량을 조금 좀 잠재우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사인을 보낼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까지 옵션 마켓이 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나 미국 고용 지표가 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수를 치고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좀 약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수는 바로 3,200선 올라가지 않고 네. 뭔가 주도주들이 올라올 만하면 위에서 좀 누르고 또 밑으로 밀리면 또 쳐 올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조금 뜸을 들일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인내를 갖고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하나오션 좀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 나올 거다. 좀 1조 3천억 정도 나올 거다라는 분위기고요. 내후년도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벌써 한 2조 가까이 뜨고 있습니다. 아마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지금 추정치가 뜨고 있고요. 이번에 뭐 미국 쪽도 수주 잘 받으면은 또 내후년 이후에도 또 실적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최근에 잔뜩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단 목표가를 이제 올리진 않고 있어요. 한 12만 원, 13만 원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옵션 만기도 껴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지금은 보유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한화옵션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요. 네네.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76,000원이요. 76,000원이요. 네. 비중은 많이 갖고 계세요? 15%입니다. 15%요. 네네. 오늘 조금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네네. 또 특별하게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많이 이렇게 밀렸으니까 조금 더 사도 되거든. 살 수는 있으니까 더 사야 될란지. 네. 아니면 손절하기는 너무 그거해서 네. 좀 얼마나 기다리면 조금 좋아질란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단가라도 낮춰놔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저희가 한번 전략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카오페이가 오늘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지금 분위기는 도저히 손절은 못하겠고 이거 지금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까지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악재가 교환사채 오버형 얘기가 지금 떠서 뭐 단기간 주가는 여기 조금 발목이 좀 잡히긴 할 것 네. 같은데 자 카카오페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과하게 빠진 점은 있지만 아직은 다시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리면요. 최소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목숨 걸고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아픈 데를 또 때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는 반대합니다. 주가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가가 좋을 때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물려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뭐 하면은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상태라면 저는 비중을 축소합니다. 네. 현재는 올라가도 축소를 해야 되고 빠져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추세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가 짧은 반등이 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세에 부딪히면서 계속 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런 게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를 보면은요.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가가 여러분이 주식을 어렵게 보는데 이 추세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추세를 못 넘어가면 여기가 매도예요. 올라올 때 매도, 반등 올 때 매도, 올라올 때 매도, 빠져도 매도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확실한 추세를 돌파를 해야죠. 여기서 돌파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그때는 확인하고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이 진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제가 만약 저점을 잡는다면은 5만 원 이하는 분할 매수 관점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서둘러서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만 원 이하가 되든지 차라리 5만 5천 원 라인을 돌파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관망, 비중 축소 후에 관망, 비중 축소 물량은 차라리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네. 주가가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룹 전체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오너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차라리 1차적인 판결이 나오든지 이러면 악재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단기적인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자, 이 카카오그룹이 최근에 이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 사법 리스크도 한번 터졌죠. 1심 판결 15년 맞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카카오페이 쪽에 개별 악재가 하나 터진 거예요. 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인데 알리페이에서 보니까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해외 교환사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교환 가액이 5만 4천 원이라고 하네요. 이러면 5만 4천 원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 때리지 않을까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 네.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이러면 당분간은 주가가 조금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채팅창에도 카카오페이 손절하신 분이 있다고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아직도 추세가 조금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비중 일단 축소해 놓고 조금 관망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유망주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스권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장동우 파트너는 프로티나 가져오셨고요. 박완필 파트너는 D&D 파마텍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7월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시장이 박스권이 지금 네.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시장은 답답하지만 뭔가 좀 안전하게 수익 낼 만한 종목이 없을까? 바로 프로티나와 D&D 파마텍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D&D 파마텍은 어떤 점을 매력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 FDA가 그 이제 대사 이상 그 지방 간염에 대한 이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연거푸 이제 한 2개 정도의 약을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신약들을 빨리빨리 출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증에 대한 임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네. 이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그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장동우 대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추천했던 올릭스. 네. 올릭스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임상 일상 중인데 112가 이제 워낙 뛰어난 이 RNA 기반의 이 지금 대단한 이제 좀 선진적인 이 그 플랫폼 기술을 이제 알아보고 일상 이후에 이상은 아마 자기들이 직접 플랫폼 쪽이 이제 임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지방간염 치료제 이제 대상 기업들 살펴보면 한미약품도 있고 이제 D&D 파마텍도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지방간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간염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지금 1등은 아니고 이제 2등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데 상당히 좀 단기적인 단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방이 치열하긴 하지만은 매물을 조금 이제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점프하지 않을까. 박스 상단부는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D&D 파마텍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로 올릭스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다소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또 이 FDA가 특히 이제 이 신약을 올해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어요. 앞으로 빨리 신약을 좀 중국에 신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행정명령으로 신약을 빨리빨리 지금 허가를 해주자. 이 분위기가 이제 특히 이쪽에 나오는 것은 이쪽 신약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마 이쪽 D&D 파마텍도 올릭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네. 후발주자로서 다시 한번 또 추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장동우 대표는 프로티나 신규 상장주거든요. 네. 자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좀 특이한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단백질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해가지고 이 기술 특허가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도 아니고 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나중에 이제 임상도 하고 전임상도 하고 약을 만들었을 때까지 예측해서 AI로 예측이 가능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한 달 정도 팁을 하나 드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시세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 물량, 약속 물량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물량을 누가 이제 인수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단점은 제약 바이오 특히 들어가고 되면은 약간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를 감수하는 거는 연구 개발이 그만큼 많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장점은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기술 수출 같은 대형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분할 매수를 저는
한다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뭐 주가가 이 라인을 안 주고 가면은 조금 더 올려서 분할로 매수를 하되 지지 라인은 1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 25,000원,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 3만 원 중기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D&D 파마텍 그리고 프로티나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